주공이 쓴 글이 괴사와 효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기라는 글들은 모두 공자가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글은 괴사와 효사입니다. 괴사와 효사고 그 12글은 그 괴사와 효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괴사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판도를 설명하는 판도, 상황. 판도나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효사는 요거 하나하나를 효라 그러고 요 하나하나 설명을 효사라 그럽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변화. 주역은 변화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 변화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시간에 관한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간의 변화를 이야기도 합니다. 시간의 변화라는 건 뭐냐 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4차원입니다. 이게. 주역은 4차원을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효사를 듣다 보면 이게 이 소리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건너가서 뭐 이상한 소리를 또 하고 앉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아 지금 관점이 바뀌었구나. 제가 가끔은 관점이 바뀌는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 지금 이 보는 관점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들을 적에는 선생님 눈에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이상한 걸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걸 보는 건 아니고 그 각각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 관점으로 본 것의 총합이 결국 주역이 하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를 언어로서 표현하기 어렵다 이 뜻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때는 천조초매입니다. 천지가 열리고 지금 혼돈의 상황입니다. 혼돈의 상황. 그 혼돈을 가장 크게 대표하는 효가 요놈입니다. 가장 크게 대표하는 효가. 그 대표자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주효라고 말합니다. 주효. 건계에서는 이 임금이 주효입니다. 곤계에서는 왕비가 주효입니다. 여자 중에 제일 높은 게 왕비니까. 여기에서는 혼돈의 가장 극한 상황이 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주제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옵니다. 저 반자는 애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별로 쓰지 않는 글자니까요. 너럭바위 반자입니다. 너럭바위가 뭐죠? 저기 강도 아니고 계곡 같은 데 가면 큼지막해서 땅에 딱 붙어 있는 바위요. 그냥 상서남, 하서남 가면은 거기 딱 붙어 있는 이 널찍한 바위 너럭바위죠. 이거 포크레인 가지고 찍는다라고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거 포크레인을 갖다가 달아매도 그거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화는 굳세다, 위풍당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반환이니 너럭바위와 같으니 이게 너럭바위가 뭔지 알았어요. 들래야 들 수도 없고 뭐 애지간한 힘으로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지금 뭐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그것처럼 꼼짝 말아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너럭바위처럼 꼼짝 말아라. 꼼짝할 수 없다라든지 뭐 꼼짝 말아라든지 이 거정하며
여기서 이 거는 살다보다도, 예, 뭐, 죄나, 예, 존이나,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우며, 바르게 처신하는 게 이로우며, 살다보다는, 그죠? 이건화하니라. 아까 계사에서 말했던 이건화하니라. 주변에 나를 도와줄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이로우리라. 당연히 지금 그죠. 이 괴사의 말하고 효사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표현만 달라졌지. 표현만 달라졌지. 그죠? 요 반 너럭바위가 꼼짝하고 움직일 수 없는 지경 정도다. 구세되는 거는 그만큼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반은 너럭바위입니다. 한여름 계곡에 가면 큰 바위가 널찍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장마가 와서 주변을 다 파가도 꿈쩍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안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은 이 글에서 구세다, 위풍당당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그 너럭바위가 꿈쩍 안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나대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어려운 상황. 주역 수로 숨개가 혼란스러운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로운 일이고 또한 멘토를 두어서 그 조력을 받는 게 이로운 일일 것이다. 중천검계 초고효에 잠룡무룡과 같은 뜻이라고 해도 됩니다.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아직 너가 뭔가 할 수 있는 동자가 되긴 하지만 나서지 마라. 지금 그 소리거든요. 잠룡무룡, 잠룡. 이제 요새 선거철인데 현룡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한 사람도 있고 아직 선언을 안 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한 사람은 잠룡이고 뭐 나올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내가 나가겠어라고 말 안 한 상태죠. 그런 상태다. 화는 머뭇거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꿈쩍 안 한다는 뜻도 있지만 머뭇거린다는 뜻도. 비록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땅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너럭바위처럼 움찔거리며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네. 그렇습니다. 초구효가 6,4효와 응입니다. 아까 응 얘기했죠. 남녀관계로 만나면 응이다라고. 예, 초구효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움찔움찔 해보지만 6.2와 6.3이 앞을 가립니다. 무슨 소리냐? 얘하고가 지금 얘는 남자, 얘는 여자, 얘하고 배필인데 여기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쁜 여자들이 해방을 놔서 여기까지 못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여자들이 해방을 놔서. 가까이 있는 여자들이.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얘한테 눈독을 들이면 얘한테 맞아 죽죠. 왜? 얘 짝인데. 그죠? 요렇게가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가 짝이에요. 얘는 얘하고 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옳은데, 요 앞에 있는 센 여자, 요 여자가 힘을 껄떡껄떡 생기다가는 얘한테 맞아 죽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특히, 6위는 유술중정한 효입니다. 초구가 한눈을 팔만 합니다. 그런데, 예. 이거 글자 틀렸습니다. 예. 한눈 팔면 죽는답니다. 한눈 팔면 죽는다. 예. 이 상황입니다. 갈 바 있어도 쓰지 마라. 와 같은 말. 한눈 팔지 마라. 이 초구효가 이 효의 전체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전체를. 그 다음에 이제 상활, 아까도 앞에 상활 있었죠? 군자 이하야 할 적에 걔를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괴사에 붙어 있는 상활입니다. 그리고 효사에 붙어 있는 상활을 소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상, 소상. 그러니까 요 효사에 붙어 있는 상활은 요 효사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사도 말이 짧아요. 효사도 말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른다.
상활, 수 반환 하나. 비록 너럭바위처럼 꿈쩍 안 하기는 하지만 요 앞에 비록이라는 말이죠. 비록 숫자. 너럭바위처럼 꼼짝 안 하기는 못하기는 거나 안 하기는 하지만 지 행정내며 뜻을 바르게 하여서 나가며 입지를 세워서 나가며 그런 말이죠. 이 귀하천하니 귀함으로써 아래의 천함에 이르니 양을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귀함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니 요새 낮은 자리에 임하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낮은 자리에 임하시니 그 소리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말입니다. 하니 대등민여로다. 크게 백성들의 신임을 얻도다. 낮은 데로 임하겠다는 얘기 뭐예요? 한 표 찍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 소리입니다. 올해 3,000년 된 거리지만 하여간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딱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딱딱 떨어지는 소리. 비록 꼼짝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뜻이 바른 대로 행하고 있으니 그 바른 대로 행하는 게 뭐냐? 귀한 사람이 아래하고 맨 아래에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 크게 백성을 얻도다. 백성의 뜻을 얻도다. 백성이 날 따를 것이다. 앞으로. 결국은 이 둘째가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호를 바라보면 스스로 양효가 양의 자리에 있어서 발음을 얻었습니다. 양효가 첫 번째 자리 홀수 자리에 앉아서 바르다. 발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6, 4효와는 정응의 관계입니다. 요 응이라는 말은 우리 내응하잖아요. 내응한다 그러잖아요. 얘와 얘는 남녀로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다. 비록 아래에 있어서 힘쓸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죠? 저 자리가 뭔가 힘이 사람으로 치면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이상 그런데 10살짜리가 무슨 힘을 쓰겠어? 힘 못 쓸 자리란 말이에요. 나름 그 의지만은 가상합니다. 지행정내면 발음으로써 비록 너럭바위가 움직이지 못하는 듯 하지만 그 움직이려는 생각은 다르다. 또한 양효로서 아래에 처하니 귀한 자가 양이 이제 음양으로 따지면 귀한 자가 음효들 아래에 있으니 이 음은 여자라기보다는 민이라고 할 수 있죠. 민. 이거는 지도자가 될 싹. 이거는 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모습입니다. 대덕민여로다. 요즘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뜻 있는 자로서 백성 유권자에게 열심히 안 돌아다니면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 빛에 들고 해야 되고 딱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점사다. 주역점을 쳤는데 요게 나왔다. 너무 나대지 마. 멘토 구해. 딱 그 소리입니다. 아직은 나대서 될 때가 아니야. 너는. 그죠? 그 소리입니다.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마 다음번에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힘들걸? 이런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적자. 6.2는 6.2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주역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그래요. 주역은
앞뒤 연결관계가 없이 점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냥 점친 내용을 이래저래 분류해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뭔가 저는 하실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가 이야기가 순서대로 딱 들어맞습니다. 순서대로. 이걸 직설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뜻을 의미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들은 각각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끈으로 연결됩니다. 하나의 끈으로. 두녀전녀하며 어려운 것 같고 머뭇머뭇하는 것 같으며 그죠? 두는 어려움을 나냐라 어려움이고 저는 자주 안 쓰는 글자예요. 머뭇머뭇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어는 그렇다가 아니고 그런 듯하며 나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머뭇머뭇하는 것 같기도 하며 승마 반여하니 말을 타고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것과 같으니 똑같은 표현에 두 번 한 겁니다. 두 번. 비구면 혼구리니 여기서 이제 옛날 그 약탈혼이 보이는데요. 도둑놈하고 장개들러온 놈하고 똑같았다 이 얘기죠. 요 도둑구자입니다. 도둑구자. 도둑놈이 아니면 결혼을 청하러 온 것이니 그건지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약탈혼이라는 얘기죠. 약탈혼. 최근에도 있었는가 봐요. 한 몇십 년 전에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몰라요? 예, 보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고종사춘이죠. 이거 고모가 되나 고모부가 되나. 하여간 자루에다 미고서 어보다 놨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래. 그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는가 봐요. 여자 정하야. 여자가 발라서 불자라가. 저 자자는 아들 자루다 생각해도 됩니다. 저 자자는 이 글자가 잘 안 될 적에는 글자를 고치진 않아요. 글자 고치진 않고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10년에야 내 자루다. 아이를 낳지 않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 도둑놈 같은 놈이 와가지고서 들이대니까 거절했다는 얘기죠. 요새 뭐 미투인가 뭔가 모르겠고 그거 비슷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가 발라다는 거는 이거 정조를 지켜서 10년에야 내 자루다. 이 얘기는 아까 초효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초효는 하지 말아라 이 소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10년 만에 애를 낳는다 이 소리. 10년 만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10년 만에 그러니까 즉각은 안 돼. 즉각은 아니지만 공을 세우면 바르게 한다면 곧게 한다면 이루어지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는 바위돌을 비유해서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도둑놈이 여자 챙기러 왕 얘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탄생하는 때의 어려움입니다. 6위는 두 번째 단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려우며 점점 풀려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독하게 어려웠다가 이게 풀려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죠. 좋았다가 점점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 점점 좋아지기도 하죠. 나쁜 게 계속 나쁘면 못 살죠. 그 고비가 지나면 또 이래저래 풀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6위는 유순중정한 덕을 가지고 구오효와도 정응이 됩니다. 유순중정. 좋은 거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얘하고도 아주 이렇게 딱 짝이 맞습니다. 최고의 경우입니다. 최고의 경우. 최고의 경우.
우리 지금 저기 회장님하고 사모님께서 여기 10년 동안 다니시거든요. 최고죠. 지금 두 분이 같이 오니까 그저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우리 회장님이고요. 여기 사모님이세요. 근데 10년 됐어요, 지금. 그럼. 아이고, 딱 맞는 소리, 그 소리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만 6기와 가까이 있는 초구가 눈에 거슬립니다. 요렇게가 있는데 얘도 또 얘한테 마음이 조금 슬쩍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요렇게 여기 맞는데 얘도 지금 얘한테 가야 되는데 얘하고 지금 둘이서 이제 뭐 정분이 날 뻔하긴 해 보니까. 그런데 결국 나면 안 되고 안 나야 되는 거죠. 얘도 얘한테 마음이 좀 쏠려 있고 얘도 얘한테 마음이 있고 그런데 자기의 그 제 짝은 따로 있는 거고 그 상황입니다. 저는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저도 저걸 짝은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머뭇거리는 모습, 머뭇거릴 전. 두는 혼란한 상태입니다. 두는. 지금 구이의 정신 상태입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의 짝은 강건중정한 구호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래 가까이 있는 초구에게 마음이 좀 끌립니다. 아하, 구호에게 가야 하지만 초구에게 마음이 끌려 있다. 두녀전녀한다. 두녀전녀한다. 이 초구가 강도의 마음이 있던지 아니면 연애를 하자고 꼬드기고 있는 모습이다. 요놈이 강도의 마음이 있던지 연애를 하자고 꼬드기던지 둘 중에 하나다. 지금 두녀 비구면 홍구리니 도둑놈인지 아직 요놈이 살자고 하는 놈인지 아직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얘하고 가냐? 아니 얘하고 가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거죠. 그래야지. 이것의 마음을 뺏긴 유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기는 유순 중정, 중을 잡고 바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삿된 짓을 안 합니다. 슬쩍 가긴 했지만 삿된 짓은 안 한다. 으로 구호에게 향합니다. 어렵게 마음을 다잡은 모습입니다. 여자 정한이.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호를 만나게 됩니다. 10년의 내자로다. 10년 만에 아이를 낳더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여기 시집간다라고 표현해놨네. 시집간다라고 해놨어요. 이 글에서 자는 시집간다. 아이 낳는 게 아니고 시집간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앞에 잘못했어요. 아래 초육에게 마음을 두고 시집을 가지 않다가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됩니다. 지금의 때는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도적이 아니면 혼인을 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구혼구. 도적과 여자를 구하는 게 같은 행위였나 봅니다. 최근에도 약탈을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요. 두녀전녀는 혼란스러워서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구호에게 가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마음은 초구에게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승마반야는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말을 타고서 돌이킬 반자입니다.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서서 머뭇거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난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상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기진화는 유기의 그 어려운 것은 승강야오. 얘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삿된 남자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요, 이 주역표를 설명할 때는요, 얘를 설명할 때 얘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주변 환경입니다. 다시 얘를 설명할 때 얘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주변 환경이 됩니다. 주변 환경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기진화는 유기가 그 어려움을 처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승강야오. 강을 타고 있다는 말이고
10년 내자는 10년 만에 시집 갔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평상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항상함으로 돌이켰다는 말이다. 돌아갔다는 말이다. 여기가 혼란스러운 원인은 초고인 간과 가까움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시집을 갔다는 것은 제대로 정상을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10년을 이야기한 것은 6.25와 9.25의 거리가 4년밖에 안 되지만 초구에 끌린 마음 때문에 한 바퀴 휘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를 하나의 거리를 1년으로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4년이면 갈 수 있지만 얘 한 대가 끌리는 바람에 빙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까지 가 있다가 그냥 이래서 오래 걸렸다. 왜 저 밀당 오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밀당 한 10년 하다가 꼭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해서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딱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에서 자는 여자가 허혼한 모습이다. 예. 여자 허가왈 자라. 여자가 시집가기를 허락한 것을 일러서 자라고 한다. 예. 이런 글자는 그냥 강제로 외워야지 뭐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글자자 외웠는데 아까 저도 하다 보니까 생각을 까먹었었어요. 또 다른 표현은 아이를 배달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여자 정불자. 여자가 정조를 지켜서 초구에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옥편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뜻이, 특수한 뜻이 있어요. 옥편에 찾아보면. 옥편은 네이버 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63. 예. 또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이 두운께의 그 나아가는 방향을 뜻하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드러난 말에 홀리면 얘가 하고자 하는 진짜 말은 못 듣습니다. 하고자 하는 진짜 말은.